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의 문용호입니다. 오늘은 그 대구에 소재한 그 혁신 첨단 기업인 로보프린트 박정규 대표님이 도로교통공단 부산 광역시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대구에는 이제 바다가 없는데 바다가 있는 부산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하늘 색깔이 참 좋고요. 또 이렇게 산에 주변이 산에 또 색깔도 이렇게 녹음이 짙어진 이런 산 색깔도 보니까 좋고 하여튼 뭐 대구보다는 기분이 좀 좋습니다. 네. 사실 로보프린트라는 그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한데 네. 로보프린트 회사 이름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이제 뭐 로봇 기술하고 프린팅 기술이 융합되어 있다. 그래서 로봇 프린트라고 뭐 이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8.15 때에 울릉도에 그 아파트 건물의 그 벽에다가 외벽에다가 독도의 사진을 이것을 프린팅 대형 프린트를 해가지고 유명했던 언론이 많이 났죠. 그래서 네.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날 그렇게 기획이 된 거 또 그렇게 설치가 된 네. 그런 그 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하네요. 이제 울릉도에 있는 LH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준공을 앞두고 그 LH 벽면에다가 아파트 벽면에다가 뭘 그렸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이제 LH와 저희들이 고민을 같이 하게 됐고 LH에서 이제 독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독도를 이제 배치를 하면서 또 거기에 태극기를 넣으면서 이런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좀 표시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걸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이제 LH에서 받아들여졌고 마침 이게 이제 한일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서 좀 주목을 받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정희 사장님은 공익적인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 거기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 결정은 참 멋있었고 또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그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이제 홍보도 하고 또 일본을 한번 은근히 누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보프린트가 저는 이제 좀 놀란 것이 작년이죠. 세계를 놀라게 한 8대 신기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에서 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깜짝 놀랐는데 야,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그 신기술 그게 있는지. 근데 거기에 8대 신기술 들어간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서 그 채택이 된 겁니까? 뭐 채택이 됐는 경우 그 과정도 저희도 잘 모르고 저희도 이제 언론에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럼 세계 최초의 이러한 그 기술이네요. 네네네. 진짜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로보프린트가 어떻게 해서 발전을 해 왔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회사를 운영한 것은 이제 몇 년쯤 됐어요? 이제 법인을 설립한 지는 이제 9년이 진행되었고요. 로보프린트. 이제 원래 이 사업은 제가 현수막을 찍던 다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부터 시작된 걸로 보면 이제 15년 되었습니다. 9년. 그럼 9년 전에 그러면 이 모태가 된 그런 계기는 어떻겠냐? 처음에는 몰라 간판이나 뭐 프랭카드나 이런 쪽에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네. 제가 뭐 이제 사연이 많은 좀 인생이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출력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을 첫 번째 제가 오다를 받은 현수막이 이제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그 뭐지? 작은 현수막, 현수막, 작은 현수막 30장이었는데 대구에. 그래서 뭐 이 현수막을 찍게 된 그 과정도 이제 서울에 가서 중고 현수막 기계를 계약금만 주고 얼마요? 530만 원짜리 기계인데 50만 원 아이고, 계약금만 주고 가지고 와서 이제 첫 현수막을 찍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됐네요. 열심히 또 영업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분양 광고 현수막을 하게 됐고 또 그 분양 광고를 하게 되는 건설회사에서 이제 입주자 점검의 날 현수막을 붙여달라 그랬고. 그래서 현장에 갔네요. 현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밧줄 타고 이제 작업자들이 아파트 도색을 하고 또 101동, 102동 뭐 이렇게 이제 그래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왜 저렇게 위험하게 밧줄을 타고 공사를 하느냐. 프린트를 저기 붙이면 되지. 이 생각에서 이
로봇 프린터가 시작이 된 아,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저거는 나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했네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발상의 전환이 거기서 예, 됐네요. 예. 참 우연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됐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았을 건데요. 예. 기존 업계에서도 나는 연구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못했을 건데. 예. 뭐 사연이 많습니다만 기존의 업계에서도 아마 연구가 됐을 것 같고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이제 현실화시킨 이제 이 사업이 이제 현실화된 게 이제 제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전공을 했으면 아마 중간에 중단을 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로봇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이수신 장군을 생각했을 때 이수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고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해서 거북선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이수신 장군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렇지.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었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면서 그 요소에 있는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거북선을 만들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 로봇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목수도 아니고 이렇게 나무를 잘 베는 그런 나무꾼도 아니지만 요소에 있는 기술들을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서 예. 그러면은 그 발상의 전환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그 도전했던 예. 혁신을 통해서 도전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날에 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참 재밌는 건 그래요. 사실은 범성이들은 말이죠. 예. 못 질러. 거기서 빨리 끝나. 예. 그러고 자기 겁내리 심해. 예. 그래서 자기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내려왔는데 예. 사실은 그 과감하게 질르면 모르는 게 예. 어떻게 겁없이 질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참 잘 질렸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8대 기술에 들어갔는데 네. 그런데 8대 기술이라고 세계를 뭐 여태까지 놀란 게 많이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그 IT라든지 아주 첨단적인 인공지능이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들어갔을 텐데요. 네. 일단 그게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융합이 된 것인지 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 로봇 프린터라는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로봇 기술하고 프린팅 기술이 이제 융합되어 있는데요. 이 로봇 기술은 사실은 한 가지 기술로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제어라는 이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제어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제어한다든지 또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제어 기술, 프로그래밍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센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로봇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어떤 그 또 정밀한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 또 이 모터를 또 움직여야 되니까 또 전기적인 그런 기술들 여러 가지 또 설치를 해서 또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그래 한국적인 기술로만 다 한 거예요? 어떻게 외국 기술이 들어왔어요? 한국적인 기술도 있고요. 지금 세상은 이 외국적인 기술이다 이거보다는 글로벌하게 지금은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네,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이제 융합을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융합되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그런 그 작품들이 좀 있을 건데. 네. 뭐 그게 우리가 보는 조그맣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그런 그 대형의 그런 그 벽화 이런 것들 갖다 붙이고 제작하고 이런 건데 또 사례가 좀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울릉도 그런 그 벽화 외에도 많이 있었고 제일 큰 건 어디에 배치가 됐어요? 지금 이제 대구에 있는 그 한 아파트 아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주 중심에 있는 그 한 아파트 벽에 무슨 아파트예요? 예, 궁전 맨션이라는 궁전 맨션이라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이제 대구 출신의 항일 운동가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육사 선생, 이상화 선생, 서상돈 선생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초상화 기법이 텍스트 픽처 기법이라는 걸로 이제 아주 작은 글자, 크기가 다른 또 서체가 다른 아주 작은 글자들을 모아서 사진의 형태로 만들어서 아파트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표현하기는 불가능한 그림을 또 의미 있는 항일 운동가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의미 있게 또 시민들이 받아주시고 바라봐주시고 그게 또 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있었을 건데 해외 쪽에는 어떻게 돼요? 네, 해외 쪽으로는 뭐 베트남의 첫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5월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또 벽화를 그리면서 3대 방송 중에 하나인 CBS 방송의 헤드라인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그 진출 그런 그 여건들이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저께 프랑스 리옹에 한일 회장이 오셨었는데 거기에 리옹에는 박물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벽화박물관 있다며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아직 뭐 프랑스 파리에는 가봤지만 리옹을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언론이나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리옹에는 그런 벽화를 가지고 박물관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어를 하는 그 비용도 1인당 뭐 2만 원 가까운 이런 돈을 받으면서 이제 이 박물관 투어를 할 수 있는데 거기 리옹에 있는 아파트들 벽면 또 빌라들 벽면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벽화를 그려서 지금 박물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1년에 한 400만 명 정도가 그 리옹을 찾아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대단한 인기가 대단하고 또 그 관광 쪽도 예술적인 그런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원래 이제 예술가 수작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큰 것을 그래서 비대를 쌓아서 올려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가 그런데 지금 아마 이제 많이 훼손도 되고 세월이 지나가면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로봇프린트가 그쪽 대체시키는데 굉장히 좋지 않겠나 보는데 거기 한번 접촉 한번 해보세요. 네, 아직까지 제가 그쪽에 접촉할 수 있는 라인이 없어서 필요하다면 여기에 그 한유 회장님하고 연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쪽에 그 리옹 자체에 그 영사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래요. 세계 영사대회도 열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분은 오신 이 박명순 리옹 회장님은 예술 쪽에도 관심도 많으셔가지고 뭐 안내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먼저도 오신 게 여기에 그 루나 갤러리에 여기 그 복주머니 작가라고 계세요. 이정혁 여자. 그분이 프랑스 전시하실 때 이분이 연결돼가지고 안내도 하시고 뭐 집에 저택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도움 주셨다고 그러는데 뭐 이것 인연이 될지도 몰라요. 그럼 나중에 아직 안 가실지 모르는데 제가 출국하시기 얼마 나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리옹 쪽에도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먼저도 우리 포스코에서 우리 부회장 하셨던 조영경 회장님 건설을 좀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 말씀은 도색하면서 아파트 도색이나 뭐 도색 대형 건물 하면서 사고 굉장히 많이 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은 우리 박정규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산업재해상을 받아야 된다. 재해 공로상을 방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술도 굉장히 좋아요. 좋고 그럼 굉장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로봇 프린트 기술에 대한 것이 이제 좀 효용성 있는 게 먼저도 제가 태안에 거기에 이 세계 어떤 명화를 복제하는 그런 오마이 갤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가보니까 복제해서 이렇게 보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박정규 대표님은 엄청 큰 캠퍼스, 도시 캠퍼스에다가 이제 솔직히 노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손자가 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 가보니까 도시 자체가 이제 건물도 건드리지 못하게 다 되기 때문에 외벽은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갖다 대면은 사진 찍는 사람이 저는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 한국은 지금 너무나 이 근대화 과정에서 다 부셔버리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나가지고 좀 스산하고 이런데 도시 색깔을 만든다든지 또 디자인 측면에서도 아마 이쪽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꿈꾸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 로봇 프린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 벽을 도시 갤러리, 야외 갤러리로 만들어 보자는 게 흥분되네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뭐 명화를 또 한번 그리고 또 내년에는 현대 화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는 또 뭐 한국화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떤 미술관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술과 공존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문화적인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프린트나 우리 박정규 대표님의 철학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공익적인 측면 이제 돈만 네. 벌어도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예. 탤런트다, 네, 네. 굉장히 좋은 거다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돈도 이제 벌겠지만 네. 그 과정에 있어서의 도시의 어떤 그 이 디자인을 세련되게 한다든지 도시 색채를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아까 의미 있는 그런 네. 독립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 독립운동 가드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캠페인하는 이런 예. 의미가 있을 예. 거예요. 예. 그런 것 또 아니면 부산의 상징, 대구의 상징, 도시의 네. 상징 이런 네, 네, 것들을 맞습니다. 좀 한다든지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거라 저는 네, 생각합니다. 언뜻 생각할 때 이인성 화백이 천재화가가 예. 대구 출신이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좀 그분 좀 예. 한번 해주세요. 예. 그분 그 저 아드님이 예. 계속 진짜 아버님 예. 그를 위해서 예. 엄청 노력하세요. 예. 그 같은 화가인데 예. 이인성 화백의 그 초상화도 지금 대구에 가면 그려져 있고 이인성 화백의 작품인 에덴 동산이나 사과나무도 그 아파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 좋네요. 인생 화백님의 그 아드님을 만날 수 있으면 제가 만나면 또 그런 그분도 연결해드릴게요. 예. 그분도 왜냐면 이제 저 패친이시기는 한데 그 같은 화가로서 대업을 그리고 또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또 불효하게 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천재성들을 예. 다 발휘 못하고 하는 이러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대구에서는 그걸 알아가지고 예. 동상도 세워져 있고 예. 뭐 이렇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제 예. 이인선 기념사업회도 만들어서 예. 하고 하시는데 예. 제가 언뜻 그 색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벽화를 해놔도 맞습니다. 굉장히 예. 좋겠다 싶은 예. 생각이 들기도 예. 하고 바닷가 이런 거 뭐 해당화 예. 이런 문제도 있고 어린아이들 이런 거 그 제가 볼 땐 인상파들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지 굉장히 그분 독특한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분 독특한 어떤 그런 예. 화풍에 좋고 대구에서 되게 좋지 않게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언뜻 보니까 예. AI 예를 들어서 AR 해가지고 명함에다가 네. 뭘 네, 하면 네. 지나가면은 예. 그 설명이 되고 뭐 이런 예. 걸 내가 예. 들어봤는데 예. 요거 갖고 한번 시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 한번 바로 제가 되나? 명함 일단 가지고. 명함으로 한번 그건 놀랐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벽화를 그리 놓으면은 네. 그거를 앱을 가지고 지나가면은 네. 그 설명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여기다 가서 좀 시연 한번 해볼 수 예, 있는 거죠. 명함 뒤에 지금 이제 대구에 저희들이 벽화를 그려놓은 이육사 이상화 서상돈 선생의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벽화인데 여기다가 이제 폰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건 앱을 깔아야 되는 거죠? 예, 앱이 있습니다. 앱이. 야, 이거 굉장히 저는 신기했어요. 우리가 도슨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벽화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이쪽으로 좀 보여줘 보죠. 내가 보여줄게요. 설명이? 예, 설명이 안 요 되네? 지금 이걸 보여주는구나. 이걸 해야 설명이 되지. 설명하는 아니 거라고. 그냥 이거 지금 이제 뭐 시청자들이 보시려면 이렇게 명함을 대 있는 화면을 봐야 되니까. 그렇지. 예. 이쪽 한번 보여주시고. 예. 여기 지금 이제 명함을 갖다 대면 이육사 선생의 어떤 설명이 나옵니다. 쭉, 예. 이육사가 왜 이육사냐? 죄수 번호가 264번이어서 이육사다. 이렇게 지금 이제 명함에서 맞네. AR이 증강 현실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신기하네. 이런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벽에 명화를 그린다 하면은 그 명화에 지나가면서 이제 이 설명을 앱으로 설명이 드는 거죠. 설명을 뭐 도슨트나 같은 네네네 거죠. 큐레이터가 필요 없이 큐레이터. 큐레이션을 이렇게 AR로 4차 산업혁명의 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AR 기술, 증강현실 기술로 이렇게 큐레이션을 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작품의 해설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이 기술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연은 됐고요. 야, 진짜 이게 이 활용도가 예. 무궁무진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놓치고 우리 인터뷰합시다. 활용도가 상당히 이제 대단한데 앞으로 그럼 이제 부산 같은 데는 우리가 그 소위 근대 문화유산들이 상당히 많이 예. 있습니다. 그 일본 시절에 또 아니면 또 6.25 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유적들이 이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건물에 그렇게 예. 배치를 하면서 예, 가 예. 있고 또 재생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되게 좋을 네.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도 이제 우리가 그 부산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위 관광 컨벤션 이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관광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옛날에 그 우리가 IMF 이후에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저쪽에 그 서부상권 쪽으로 이제 유치를 하려고 그럴 때 그 각국 대사들을 이제 모셨는데 그때도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부산의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으로 삼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역사적인 어떤 그 이 스토리텔링 거리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쪽에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미술관들이 많이 옵니다. 네, 왜 그랬더니 이쪽에 지금 부산 아트 페어라든지 이런 걸 때문에 이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요트도 지금 이제 대중화시키면서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되면 타거든요. 그다음에 해운대에 그 특급 호텔들도 많고 또 그다음에 그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누리마루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울산까지 계속해서 그 이 바닷가 쪽으로 해수욕장도 많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쪽으로 좀 접목하면 좋겠는데 대구만 사랑하지 마시고 부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홍대에 갔었는데 그 공유경제 그 현장들을 보려고 갔었는데 아까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 개척을 하시면서 좀 보시고 거기에 그 이근춘 회장이 공유경제를 상당히 이제 많이 연구도 하고 했어요. 거기도 한번 기회가 되면 만나시면서 토론을 하면은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그 예술적인 요소들을 이게 자그만 게 아니고 큰 건물이나 또 뭐 어디다 공간에다가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유해서 서로 이 고급 문화들을 좀 그렇게 같이 한번 즐겨보자라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좋기도 하고 이제 우리 여기서 되면은 이제 세계로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 지금 동남아 쪽이라든지 미국이나 유럽 쪽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우리가 그 테스트 베드처럼 여기서 준비해서 보이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그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도 굉장히 신이 났어요. 왜냐면은 박정희 대표님이 살아온 그런 그 삶 자체가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언뜻 듣기로는 빨간 딱지를 차압 딱지를 한 번 붙이고 3번 이렇게 한 번 망하고 3번 망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목숨을 마지막 버리려고 생각할 때까지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성공을 어느 정도 한 상황인데. 그 당시를 지날 때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고 있구나. 언제 내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지나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고 밑바탕이 되었다. 이런 밑바탕이 야 그거 별 5개 쳐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밑바닥이 지금 아니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 또 대학에서 창업을 전공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뭐 기업가 정신 강의를 이렇게 할 때 어떤 젊었을 때에 또 어려울 때의 그런 그 삶이 밑바닥이 아니고 밑바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창업 정신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이런 사람들이 도전하기도 어렵게 환경이 있고 또 아니면 공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몰리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채용할 때 아까 같은 그런 요소들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 또 그런 또 어려운 그 환경 속에 나름대로 그 의지를 갖고 있는 또 다르게 우리 박정규 대표님처럼 다른 시각으로 봐서 그렇게 이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안 되겠다 싶어 포기하는데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도전적인 그 젊은 사람들을 좀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또 다른 박정규, 홍길동을 좀 만들어서 세계를 완전히 제패하는 이게 지금 우리 땅으로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좀 활성화하면 되면은 뭐 굉장히 크게 이제 키울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뭐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또 다음 얘기는 또 다음 우리가 만날 때 뭐 제가 서울 가든지 또 부산 갈 때 좀 더 좀 잘라서 챕터별로 좀 나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상당히 이제 고맙게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고 또 특히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로보프린트의 그런 그 과정 또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지 어떤 그 뭐 단순하게 좀 첨단이랄 거라 그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된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건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상당히 되고 감사합니다. 제 나름대로도 이제 도시계획학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 교통 전문 기관으로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그 같이 협업하면서 또 토론도 하고 또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활동 방송에서는 처음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뭐 꼭 묻는 게 소감이 어떤지. 그거다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뭐 그 이제 지난주에도 인터뷰를 2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이제 오늘 인터뷰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또 제 속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꾸밈 없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런 인터넷 방송이나 또 생방송 이런 게 매력인데 사실은 쌍방향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이게 제가 별도의 이런 그 모니터링 기능을 갖고 하려면 복잡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표님 또 1인 방송도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나중에 이제 김영대 교수님이 스튜디오 꾸미는 그 별도의 그 이스튜디오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그런 것도 한번 좀 제가 가서 답사를 하고 난 뒤에 연구가 되면은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많이 배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로보프린트 박정규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들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요소들을 이제 확인도 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걸 가지고면은 경쟁력이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승부수를 걸어야 됩니다. 하늘 관계도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IT 쪽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고 한번 큰 소리도 쳐볼 수도 있고 한 배짱 내밀면서 한번 지금 강하게 한번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귀한 오늘 시간 내주신 박정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화이팅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